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내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정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신병원 치료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데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서 이제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전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편이기는 한데 국내 현안들도 시급하고 아직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겠다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국, 서방 7개국이 모인 그러한 주요 협의체고 세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힘 있는 그런 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취임 2주도 되지 않아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본다면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으로 지난 6개월간 우리 국내 정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인 안정이 얼마나 회복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주요국들도 관심을 두고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코리아가 돌아왔다, 정상회의 회복됐다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주요국 정상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좀 서두르게 준비한 감은 없지 않느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실의 안보실의 인선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성락 안보실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교부 장관도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차관이 임명됐고요. 1, 2차관이 임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자회의 계기이기도 하고요. 상견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상들 간의 어떤 신뢰를 돈독히 만들 수 있는 다자회의 차로서 의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주요 약식 양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외교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이 경제 외교, 경제 문제를 다루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를 하실 때 관세 협의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게 나누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제가 안보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 디지털 전환, 미래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경제산,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G7 국가들이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초청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셔가지고 업계의 사정이라든지 입장, 동향, 우려 이런 걸 들으시고서 가셔가지고 정상들과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그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관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회담, 다자회담이 어떻게 얼마나 열릴 것인가 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미,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들여다보세요? 예, 지금 우리 외교당국이 그 한미회담, 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막바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개최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은 좀 그 정상회담 전통적인 정상회담보다는 세 분 정상께서 모이셔가지고 예. 사진을 찍고 또 덕담을 나누시는 이런 환담의 약식인 그런 환담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이외에 EU 정상회담이라든지 여타 유럽 주요국들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도 약식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이 이제 첫 순방인데 첫 순방에서 어느 정도면 좀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성과가 있으실까요? 첫째는 그 우리 정상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 다자 협의에 돌아왔다. 세계 무대에 복귀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 우리의 정상 외교가 다시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예. 또 그 악수하는 모습. 그걸 보여드리는 것. 그다음에 주요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돈독히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가 어쨌든 G7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공동성명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자회의, 양자회의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확인하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양자 정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돌아오고 네.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참석의 의의고 예.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막 상세하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상견례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약식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30분인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순차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정상께서 발언하시고 통역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그 약식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실무 협의를 모두 끝내놓고 정상들이 확인하는 그쵸. 이런 절차만 가는데요. 예,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밑 협정도 좀 그게 어려웠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정상 간에 상견례를 하시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국 정상들이 입장을 확인하는 이런 선에서 어떤 대화가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경제 외교 특히 통상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이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당장 뭐 관세 밀어주겠다, 뭐 이렇게 유예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정부 출범했고 협상단의 교체가 좀 불가피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협상단이 어디까지 논의를 해왔는가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좀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줄라이 패키지의 어떤 그 마감 시간이 다음 달 8일이란 말이에요. 예, 7월 8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고 보다 네.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입장이 있으니 좀 더 시간을 주고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어떤 관세협에 임할 것이고 대통령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양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측 이해관계를 본다면 지금 실무 수준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은 너무 좀 조급한 거 아닌가, 빠른 거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사흘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일본, 중국 순으로 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통화 시간이나 뭐 언제 통화했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굳이 그렇게 꼭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통화 과정 순서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도 그 부분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어느 정상과 먼저 통화하느냐 이게 예, 이제 예. 도마에 오르지 관심이죠. 않습니까? 관심이 되고 예. 있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 일본, 중국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중국, 일본 정상과 통화한 순서 바꾸셨잖아요. 예, 예.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이제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국가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옮기는 첫걸음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난 진보 정부와 실용외교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어떤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 중간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미국에서는 아직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너무 친중 쪽에 이제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외교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 경산원,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를 예. 하면서 여기에다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선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한국이 그만큼 더 중요한 예. 핵심 동맹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측이 출범 초기부터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위성락 미국 그 현지에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위성락 대사님을 실장님으로 모시고 네. 그래서 한일중 순서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레토릭이나 이런 초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행동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주는 모습 그리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이제 구축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또 신뢰를 더 갖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7 정상회의 끝나고 이제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또 가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G7 갔다가 나토까지 가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갈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을 고려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국내 그 열흘 단위로 2번이나 그 정상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요. 지금 네. 국내적으로 어떤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2번이나 이제 정상회의 참석다 외국을 가시는 게 그것이 효율적이냐, 네. 적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려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의 안정성,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게 주요한 정상회의 계기가 있는데 예. 이걸 굳이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득실을 따졌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중에 하나만 가시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셌는데 네. 이제는 2번 다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외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좀 기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 대통령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혹시? 저는 뭐 그 참석을 일단 다
좋고 나쁜 그 찬반 그 좋고 나쁘다 장단점이 얘기하기가 있는 게 다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을 고려한다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너무 이제 빡빡하고 국내적으로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외교의 안정성, 연속성을 보여주신다면 참석해줄 의의가 있지만 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전히 정책적인 그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서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고 또 북한에서도 그에 호응하듯이 대남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라면 남북 관계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남북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긴장 완화 예. 그리고 비핵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출범 초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방점이 찍히고 그러한 초기 조치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확성기를 방송하는 걸 중단을 했죠. 거기에 예. 북한도 호응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을 그 출범 초기에는 방점을 찍을 것 같고 네.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대북 확성기가 갖고 있는 북한 사회 내의 어떤 영향을 고려했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호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남북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훈풍이 불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관리해 가면서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계기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새벽에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준 곳이 통일부나 외교 다른 부처, 관계 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든지 뭐 대책 마련을 바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좀 보여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와 그다음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련 관계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예. 그러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실, 우리 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양해를 구하고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네.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그 정권에 보내는 어떤 그 분명한 메시지를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북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 건가요? 네.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15일이거든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5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하셨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향후 남북 정상회담도 이번 정부에서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15가 이제 그 어떤 기념식을 할 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이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남북 간의 소통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6.15 정상회담 그 공동 기념식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떠한 담화가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어떤 그 긴장 완화를 함께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예. 출범 초기에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기까지는 수많은 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